JTBC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게 있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이냐?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분노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차분하게 담화 내용을 팩트체크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대통령실, 여야 국회 상황, 그리고 수사 상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는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민 변호사, 그리고 정치부 류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현장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현장의 상황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상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담화 내용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발표한 4차 담화문은 약 30분 분량입니다. 이 담화문에선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며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려고 경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란의 칼춤, 반국가 세력과 같은 거친 표현도 썼고 다소 격앙된 반응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니냐라고도 되물었는데요. 또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기에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엄군이 왜 선관위로 투입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심각한 일들이 많았다면서 이 선관위 시스템에 허점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했다는 논리라서 많은 시민사회가 또 분노하는 포인트 같습니다.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만 시간을 할애한 건데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이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면서 이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했고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거란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이 체포조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하야는 없다 이렇게 못 박은 거죠. 그 배경이 뭡니까? 네,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하야보단 탄핵 가결 시 헌재의 판단과 이후 각종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 거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이 내란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내란 사태를 정면 돌파하기로 방향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임기를 지키면서 자신을 향한 내란 혐의 수사에 대응하고 탄핵 가결 시 헌재에서 법적 다툼을 해보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비상계엄령 선포의 당위성을 강조한 만큼 법리적 다툼도 해볼 만하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은 직전인 3차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전국 수습 방안을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약속을 닷새 만에 깨버린 셈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연입니다. 네, 이어서 경찰의 수사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이자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어제 긴급 체포됐던 경찰 수뇌부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현재 자신들의 수뇌부, 그러니까 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에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그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이 어제 새벽에 긴급 체포됐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중으로 이 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경찰은 어제 이곳 국수본이 있는 경찰청 그리고 서울경찰청 또 국회경비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6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압수수색은 못하고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걸로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계엄 당일 국무회의 당시에 누가 참석을 했는지 그 명단과 또 회의록 이런 것들을 점차 확보해 나가겠다 밝힌 바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해서 좀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예. 이곳 국가수사본부 인력이 합참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합참에 지금 경찰 인력이 도착을 한 상황이고요. 그곳에서 합참 관련된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 관계자들이 합참에 방문해서 관련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는 과정에 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그 경찰 지휘부가 계엄 선포를 좀 미리 알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 이런 내용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그 서울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저녁에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직접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 지난 3일 저녁 7시쯤이 되겠죠. 그 시간에 그 삼청동 안가로 직접 불러서 그 계엄 작전 지휘서를 주고 또 시간대별 시나리오도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자신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제기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당일 밤에 최소 6차례 통화를 했고 이 통화에서 그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조금 전 이자연 기자가 전해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당일 선포 3시간 전에 미리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가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작전 지휘서를 주고 시간대별 시나리오도 설명한 것으로 알렸다. 이게 경찰의 조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오늘 대통령 담화 내용과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은진 기자, 관저 앞 상황이 어떻습니까? 뒤로 피켓 든 시민들이 아까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경찰 경력만 좀 보이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관저 앞입니다. 지금 여기선 대학생 20명 정도가 모여서 대통령을 향해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는 약 1시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약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말을 제가 들어보니 원래 예정된 시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공개된 그 대국민 담화를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모인 거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메가폰을 들고 관저를 향해 우리의 민주주의에 당신은 필요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통령 경호 인력도 하나둘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해서요.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는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모여 있다가 지금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군요. 오늘 아침의 관저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굉장히 분주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8시 16분쯤 경호 차량을 타고 이곳 관저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대국민 사과 이후 계속해서 칩거를 이어가다 닷새 만에 관저 밖으로 나온 건데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로 가서요. 아까 전에 공개됐던 대국민 담화를 사전 녹화했습니다. 이 녹화 작업이 30분 정도 걸렸는데 윤 대통령은 녹화가 끝나고 바로 다시 이곳 관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닷새 만에 출근해서 30분 동안 녹화를 마치고 바로 다시 관저,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이은진입니다. 네, 오늘 국민 여러분들이 보신 그 대국민 담화는 녹화였고 녹화 작업에 30분 정도 걸렸고 그 녹화 후에 다시 대통령은 바로 관저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권도 오늘 대국민 담화 관련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특히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 연결해서 오늘 대통령의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예, 우선 개괄적으로요.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당 의원 대부분은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지금 헌법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위법한 비상계엄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면서 이런 비상계엄을 지금이라도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요. 아하, 탄핵 소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충격적인 담화였다고 말씀하셨는데 27분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허위 사실을 많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예, 이 국민들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당시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 또 국무회의의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 그러니까 마치 이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했다라는 둥, 그다음에 국무위원들과 상의를 했다라는 둥, 이런 식의 사실과 다른 얘기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데 대해서 아주 충격적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허위 사실이 많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본다.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면 윤 대통령은 발언 중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제 윤상현 의원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이른바 그 고도의 통치행위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혀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 판례를 찾아보면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심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법원의 판례는 비상계엄의 경우는 이 통치 행위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윤상현 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론적인 통치 행위를 들고 와서 본인들의 이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탄핵 심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리 어렵지 않게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본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국회 장악 시도에 관해서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님은 자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한 바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허위 사실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특전사령관이 그 이후에 국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본인한테 두 번째 전화를 해서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 얘기는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150명 요건을 못 맞추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결국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계엄이었다라는 게 확인된 건데 예. 이렇게 이미 국회에서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 건지 지금 무엇을 보고 그런 허위 주장을 하는 건지 저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언론 보도로도 나오고 있는 그 곽 사령관의 진술을 모르고 있는 거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파악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분이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소위 극우 보수 유튜브 방송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저희가 시중에서 농담처럼 대통령이 전통적인 언론 매체는 보지 않고 편향적인 일부 유튜브 방송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담화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저희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지금 하루도 지금 그 자리에 놔둘 수 없다.
있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또 강론을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계엄령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관련해서 좀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이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혈안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게 국무회의라는 걸 인식도 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한 2분 있다가 바로 나가서 이게 회의가 시작된 건지 알 수도 없었고, 국방부 장관이 뭐 계엄령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나 이런 절차도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역시 국회에서 온 국민이 보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이 그런 사실마저도 외면하고 허위 사실을 이제 긴급 담화로 얘기했다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거죠. 예. 그리고 이 대국민 담화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언어치고는 상당히 거칠다. 그리고 톤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토요일 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예. 본인의 일부 지지층, 이제 극우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적인 흥분 상태 연출이 아닌가 싶고요. 여당 내에서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에게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거기 때문에 본인과 함께 이 탄핵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 표결 찬성 의원들도 속속 나오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2차 표결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오늘 한동훈 대표도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없다라고 탄핵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자유투표를 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탄핵소추안이 찬성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8명 이상은 용기를 내서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별적으로 만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도 좋은 일이다. 자당을 위해서도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대통령 아침 담화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국회에서 지금 양당의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나고 발언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먼저 국민의힘의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죠.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탄핵 소추안이 2건 다 올라왔는데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2건 다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법안 그리고 김건희 특검 법안도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게 통과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특검? 김건희 특검과 오늘 내란. 김건희 특검은 이미 3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 최종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차 특검 법안은 3차 특검 법안보다 더 개약입니다. 3차 특검 법안은 그래도 제 3자 추천 특검이었는데 이번에 또 야당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특검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건 그야말로 또 다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탄핵 표결 참여에 대한 당론은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그건 아직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까 대통령 탄핵 얘기하시는 거죠? 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보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은 토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하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탄핵 외에 다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뭐 모든 거는 다 이미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을 부결하자는 것이 당론으로 이미 제가 원내대표 되기 전에 당론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만약 다시 한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면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까 여쭤 특검법안 표결은 다 같이 의석을 비우시는 아닙니다. 참석합니다. 아까 여쭤봤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법안에 대한? 김건희 특검 법안이나 아니면 내란 특검 법안에서 이번에 부결하시겠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이죠. 예.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우리 당론으로 부결 당론으로 정했고 또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기자 앞에서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탄핵안 부결 여전히 당론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 어제도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오늘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표면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29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계엄령 사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게 또 시민사회와 또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차례차례 차분하게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문장 하나하나 짚을 것도 저희가 준비해놨는데 오늘 이 29분간에 한 7천여 자 된다고 하는데 대국민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있나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예. 지금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책임을 다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뭐 국회라든가 다른 쪽으로 돌리고 본인이 뭐 마지막에 뭐 미안하다는 얘기 하는데 전혀 그 앞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법 이론적으로도 그 잘못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 오늘 담화를 한 27분 발표했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담화 발표였습니다. 예, 전 교수님 납득하기 어려운 담화였다. 김정인 변호사님,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이게 극우 유튜버 같은 입장이다라는 지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망상의 극치 아니냐. 지금 윤석열이 있어야 될 곳은 구치소고 필요한 건 치료입니다. 정신과 치료가 좀 시급히 시작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 아니냐. 뭐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이 시대에 무슨 통치행위 얘기를 하고 무슨 국회를 그 병력을 동원했으면서도 무슨 질서 유지라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건 망상에 따른 궤변의 극치였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유신 시대의 뭐 대통령 담화인지 아니면 자기가 윤씨 왕조를 만들겠다는 무슨 건국 선언인지 도대체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현실적이지가 않은 담화다라고까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정치부 류정화 기자, 오늘 사실 이 담화가 있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밝히는 순간 대통령실에서 곧 대통령도 입장 밝힌다라고 기자들한테 알리고 해서 뭔가 한동훈 대표가 이걸 몰랐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일단 대통령의 담화를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의원총회에 가서 미리 알았던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그 직전에 있었던 담화 내용을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대통령인 군 통수권을 비롯한 직무에서 즉각 배제가 되어야 한다. 한동훈 대표의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여당에서 대통령이 2월 혹은 3월에 퇴진하고 4월 혹은 5월에 대선을 치르는 조기 퇴진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표결 때는 본회의장에 우리 당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에 참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다. 탄핵으로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안 찬성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박성재 법무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시각 본회의 상황 보고 계신데요. 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한 명 한 명 줄을 서서 표결을 하기 위해서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뇨한 의원, 권영세 의원 등이 보이고요. 지금 야당 의원들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한규 의원도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 차분하게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29분간 많은 말들을 했지만 저희가 중심적인 내용을 좀 골라봤습니다. 먼저 이 부분, 윤 대통령 이 부분 듣고 전문가 말씀 듣고 또 관련된 영상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말 들어보시죠.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병력 투입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해명성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팩트체크 해보죠. 먼저 김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날 서울 상공에 헬기가 세대 연달아 날아가는 걸 직접 봤습니다. 예. 국민 모두가 봤지 않습니까? 언론을 완전히 통제했다면 저런 헛소리가 혹여 국민들을 현혹해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다 봤고 SNS 방송으로 다 나왔고 모두가 다 봤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일부 군인들은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했어요. 이걸 보고 무슨 무장하지 않았다는 둥, 300명에 불과하다는 둥,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헛소리죠. 예, 그리고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이라고 했는데 류정화 기자, 실탄을 지휘관들이 받아갔다는 증언도 저희 JTBC도 이미 보도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500발 가져갔지만 부하들에게는 안 줬다 이런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해명이 또는 진실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병력 투입 이거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자인한 것이 있다는 것이 지금 2시간에 그쳤다는 건 했는데 예. 그 2시간에 그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성공하지 못했으면 계엄이 2시간이 아니라 계속 갔겠죠. 예. 그걸 마치 본인이 2시간만 하려고 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언어도 아니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이렇게 자꾸 내란이 아니다. 300명 미만이라고 300명 정도로 하지만 30명이 가도 이건 위험한 겁니다. 예. 어쨌든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담화 발표한 걸 보면은 내가 탄핵은 당할 수 있지만 예. 내란죄 처벌은 피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상당히 드는 담화 발표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겠다. 난 하야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모든 그 발표들이 내란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자꾸 내란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담화 발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대통령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역설적으로 다시 뒤집어 보면 국회가 담장을 넘어서까지 신속하게 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한두 시간에 불과했던 것이지, 만약에 그게 안 됐더라면 그 병력 투입 시간은 더 길어졌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정 교수님께서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죠. 저희 JTBC도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곽종근 당시 특수전 사령관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양심 고백을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빨리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과 맞춰보면 끄집어냈다면 결국 병력 투입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인 변호사님, 지금 곽 특전사령관의 말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군 지휘관들이 공보 규정을 어기는 듯한 모습을 취하면서도 왜 언론에 자꾸 저런 얘기를 하냐. 나름대로 그분들도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저 말은 헌법 파괴 범죄, 내란 범죄의 아주 직접적인 증거 아닙니까? 저 말을 입틀막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내란의 동조 세력이에요. 대통령의 저런 말은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군 병력이 투입되는 자체, 그다음에 자기가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전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단지 야당이 미워서, 야당이 너무너무 미워서 쓸어버리겠다. 일거에 척결하겠다. 이것이야말로 그 담화 그 자체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회가 소굴인데, 반국가 세력의 소굴인데 군인들이요 일어나서 쓸어버려라. 이 말과 뭐가 다릅니까? 그것을 충실히 실행했고 총론적인 지시만 한 게 아니라 아주 강론적인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지휘했다는 것이 다 증거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면 김용현 국방장관은 왜 구속됐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곽 전 사령관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이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도 전화를 해서 봤지? 담화하는 거 봤지?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그러면서 방첩사 무조건 도와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명의 증언이 합쳐지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의 수사에서도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세세하게까지 지시를 내렸다라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체포 대상도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를 넣지 않았다가 추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다음에 추가 체포 대상자로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엉뚱한 곳에서 실패했지만 나름대로 치밀했습니다. 국회 장악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실패하다 보니까 혼선에 빠진 것이지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소름 돋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을 미리 불러서 임무를 준달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지시를 해서 한두 시간 만에 병력을 빼낸 게 아니라 국회가 신속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병력이 한두 시간 안에 빠진 것인데 이 그냥 결과론적으로 흘러간 현상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이번 담화문에 담았단 말이죠. 그 의도는 나중에 헌재 판단에서 좀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떤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국가 원수면서 또 국군 통수권자면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다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군이 동원돼서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또 어쨌든 계엄사령관의 지시 등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거는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2시간
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1분 만에 출동해서 그걸 막았더니 내 겨우 1분 강도인데 이거 왜 강도짓 한 거냐, 마치 이런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전 교수님 말하는 그 도중에도 저희가 모든 국민들이 봤던 유리창을 깨고 군인이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장면도 나갔는데, 이런 장면과 오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윤 대통령의 담화가 상당히 괴리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팩트 체크를 해볼 텐데요. 또 한 번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중에 일부 또 한 번 들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짚을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오로지 국방장관만 하고만 논의를 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유정아 기자. 그런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 현안질이 나왔을 때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발언을 한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국무회의가 5분 정도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중에 한 2, 3분 정도 이제 발언을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본인은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에 반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윤 대통령은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또 국무회의에 잠깐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5분짜리 국무회의를 약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예. 또 이 직접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라는 부분도 조금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예.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계엄을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오늘 중앙일보 등 단독 보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내용과도 지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경찰 취재기자가 말을 해준 것도 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에 저녁 7시에 삼청동 안가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도 배석해서 미리 민주당사, 일부 방송사, 일부 여론조사 업체 등 10여 곳의 명단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비상계엄을 논의한 정황들이 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직 국방장관만 하고만 논의를 했다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도 여러 가지 배척되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 그러니까 일단 국무회의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영어 표현에 써서 포멀한 회의조차 아니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라고 보기도 어려웠다라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그렇게 발언했었고요. 근데 국무회의를 거쳤다라고 윤 대통령은 말을 했습니다. 그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주장하려고 했던 건가요? 이제 대통령은 이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심의를 거쳤다고 자꾸 주장을 할 텐데, 그러면서도 지금 그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것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내각 일부에게 국무회의에서 알렸다. 예. 과연 그럼 어떻게 알렸는지, 일부에게만, 과연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내각 일부에게만 국무회의에서만 알릴 사항인지 이게 일단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꼼꼼하게 조사하고 수사를 해가지고 과연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걸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방장관하고만 의논했다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이 지금 바로 남침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면 바로 누가 상관없이 어떤 국무회의 어떻게 해서라도 비상계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그 사유들이 뭐 지난 총선 때 선거 부정, 뭐 야당의 판사 겁박, 국회 판사 겁박, 또 검사라든가 행정고문의 탄핵 소추 또는 탄핵 소추 시도 이런 건데 이런 게 과연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 건지 아니다고 한다면 왜 굳이 국방장관에게만 알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 그러면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게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조사를 비상계엄 선포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따져가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했다는 건 뭔가 다른 세력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알면은 뭔가 찬성하지 않는다든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내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국방장관에만 알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일단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다는 부분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면요.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저희 자막으로도 아까 나갔지만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계엄령 선포하는 담화를 하기 그 3시간 전, 그러니까 저녁 7시쯤에 안가에 모여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방첩사령관도 올 봄부터 대통령이 계속해서 계엄령을 뭔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듯한 발언을 해서 내가 말렸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말도 일종의 내란의 자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란의 자백이다. 논의라는 것은 결정을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픈마인드로 이 계엄을 선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수기를 해야 그게 논의인 건데 국무회의에 심의에 붙인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과 관계 법령에 국무회의에 통보하라고 돼 있나요?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하라는 거죠. 상황 자체가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이요, 그 질서 교란 때문에 계엄이 선포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 곳에서 건의도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것을 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이런 평화 시절에 계엄을 선포해야 되니 모의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국방장관과만 모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거 자체가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결심하고 나서는 집행 과정에서 경찰청장을 수하로 들이기 위해서 이제 미리 언지를 준 거죠. 사실은 적법한 계엄이었다면 국방장관도 건의하기 전에 내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문민이 들어간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가도록 관련법에 다 돼 있어요. 이 자들은 모든 관련법을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그냥 대통령에게 선포 권한이 있으니 그냥 모든 것들은 다 그걸로 다 끝나는 거야 라는 믿음 하에 내질러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란 행위입니다. 그것은 변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합니까, 계엄을. 당장 법무부 장관도 법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심 전에 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실질적 결심 전에 법무부 장관하고도 심의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국무총리도 당연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들을 다 배제한 건 왜 그러겠느냐. 결국은 위헌적인 계엄이라는 걸 알고 어떤 사람들이 내부 고발을 하고 외부에 폭로할까 봐 그걸 걱정해서 모의를 한 것뿐이죠. 마침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국무총리와 그리고 법무부의 최상위 참모인 박성재 법무장관이 대통령과 이런 정도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 두 사람이 국무회의 관련한 증언을 국회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잠시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 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느 경우든 부서 안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증언대로라면 절차적인 하자도 있는 거네요. 당연히 있죠. 예. 뭐 그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예.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그 서명이나 그 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거는 그 부서를 결한 아주 중대한 흠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자체도 무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견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가 없었다는 거는 계엄 선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는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라고 넣어놨는데 아마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불어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들으신 대통령의 발언 중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국회 봉쇄 상황에 윤 대통령 본인의 책임은 없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많은 국민들이 당시 뭐 생중계로 영상을 보셨겠지만 경찰이 계엄령 상황 때문에 막고 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당시 누구 명령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불법적인 것인지 모르냐라면서 호통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김 변호사님 당시 영상을 모든 국민들이 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포고령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거죠. 아하. 포고령에 보면 국회 지방의회 정치활동 일체 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도대체 왜 나는 왜 체포하려고 그랬냐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포고령 위반했나 보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저 포고령이 유효하다라고 전제하면요. 예. 한동훈 대표는 체포 대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아닌데 국회로 들어가서 하는 행동은 다 정치 행동으로 포섭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아주 올가미를 딱 씌워놓은 겁니다. 거기 그날 국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국회의원들 빼고는 다 저 포고령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국회의장도 당시 담을 넘어서 가는 모습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국회로 모인 자 다 잡아놓겠다라는 심보였던 거예요.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그걸 지금 그런 거짓말을 하면 누가 속습니까? 바보들이 아닌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여 전에 저녁 7시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국회도 그 명단에 포함된 국회까지 명단이 들어있는 그 접수를 해야 될 장소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게 경찰 조사에 나왔다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막았다 그러면 계엄 해제를 한 다음에 바로 지시를 해가지고 누가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했는지 수사를 해서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혔어야죠. 아하, 예.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지금 와서 이제 일주일 넘었는데 지금 와서 본인은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한다는 거는 그 계엄 선포 이후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그런 본인의 그 지시와 다른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자세로서 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라고 윤 대통령 말했습니다. 본인이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해제 결의안 통과도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앞서 들으셨던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의 말 의결 정족수가 아직 차지 않은 것 같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직접 비화폰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 크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도 표현했는데 류정화 기자, 계엄령 선포를 방어하는 그런 많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보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방어 논리가 곳곳에 좀 들어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담화는
계엄령 선포를 방어하는 논리가 아주 많이 있었는데요. 예.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국정마비의 망국적인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런 상황이라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또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라는 이야기도 오늘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면권이나 외교권 같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이미 내란 혐의로 김용현 장관이 법적으로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배척이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예,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를 본인의 말을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법 전문가가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직접 전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다시 짚을 거긴 한데 이 부분 먼저 좀 짚을게요. 대통령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국민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라는 게 있느냐? 뭐 시간이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짧으면 내란이 안 되는 겁니까? 어디에도 내란죄의 시간 개념은 없습니다. 예. 다만 지금 상황은 내란죄 성립이 안 됐고 미수범이 되겠죠. 그러니까 2시간만이라도 내란죄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성공을 했으면 내란죄가 사실은 그 내란죄로 처벌도 안 되겠죠. 왜 내란 그걸 장악을 했으니까. 예. 근데 지금 그 2시간짜리 내란죄가 어딨냐 했지만 내란죄의 시간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30분을 해도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수범이냐 기수범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이 2시간이 전혀 중요한 건 아닌데 마치 시간 개념 가지고 범죄의 그 경중이 달라진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맞나는 의심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대통령이 질문을 던진 것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이 워낙 많아서 계속해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JTBC 뉴스 특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향만 풍기는 오징어라면 게임이 안 되지. 더미식 오징어라면. 우와, 완전 시원해. 등 허리를 손으로 꽉꽉 눌러주는 느낌이거든요. 진짜 시원해. 허리 라인을 따라 안마해주니까 소파에 탁, 의자에 탁, 내 차에 탁, 밸런스 핏 체어 마사지. 내가 겨울이 되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잘 익었네. 투썸 플레이스. 정상에 올랐다고 끝은 아니야. 2가지 고주파로 피부에 깊고 넓게. 피부 자신감을 채우다. 자신감의 이유 덴서티. 네, JTBC 뉴스 특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도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잠깐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안지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14일 표결을 앞두고 오늘 다시 새롭게 발의가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오후 들어 민주당이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본회의는 약 30분 전부터 시작이 된 상태인데요. 현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윤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표결도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쌍특검법이 통과되면요, 앞서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당초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요. 오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민주당이 발의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안지현 기자가 내용 전해주는 도중에 국회 본회의장 내부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금 표를 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당론으로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 밝힌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권성동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요, 야당만이 검사를 추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쌍특검법은 여당이 불참해도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친한계 진종호 의원이 오후 들어서 이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발표한 건데요. 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여당에서는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표를 밝힌 의원이 현재까지는 6명이 됐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오늘 오전 윤 대통령 담화 직전과 직후에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부결이 여전히 당론이라는 입장 고수하고 있고요. 이 당론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오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추가적으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방금 전인 2시 30분쯤에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표는 탄핵 직무정지는 경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증명했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후 들어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내란 숙의 윤석열 담화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내란 범죄 증거인멸 시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숙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방침에 변함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담화 직후에 사실상 내란 범죄 자백에 가까운 담화였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젠 전 대표라고 해야겠는데 오늘 낮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표가 탄핵안 표결에서요, 192표에서 191표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어쨌거나 이 승계 절차를 빠르게 걸쳐서 토요일 표결에는 문제 없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조국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지금은 의원직을 상실했죠. 이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자신은 잠시 멈추지만 윤 정부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의원직 승계를 위해서 토요일 탄핵안 표결에는 문제 없게 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고요. 다음 비례대표 의원 승계를 위해선 선관위의 절차가 필요한데 어찌됐건 빨리 진행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정치부 류정화 기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추가로 밝힌 의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안지연 기자가 이제 6명이다, 진종호 의원까지 6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지아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기울여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면서요.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 모두 7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김혜지,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호,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탄핵안 표결을 찬성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찬성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진종호 그리고 방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한지아 의원까지 총 7명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8표가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명만 공개적으로 표시를 한다면 찬성 뜻을 밝히면 가결이 될 것이라고 관측을 하는 게 무리가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단 한 표 지금 남은 상황인데요. 다만 그 표결 찬반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있습니다. 예, 자율투표로 할 경우에 이 의원 중에서도 한 표 정도는 찬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이번 주 토요일에 과연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다소 한동훈 대표와 또 이철규 의원이 약간의 언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 장면 보시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나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또한 일부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개인의 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대표님의 말씀 우리 당에 이야기가 됩니다. 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두 사람 다 가결이 됐는데요. 류정아 기자가 정확한 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탄핵안이 총 투표수 295표 중에 가결이 195표, 부결이 100표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됐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안 같은 경우에도 총 투표수 295표 중에서 가결이 202표였습니다. 부결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였습니다. 네, 박성재 법무장관 총 투표수 295표 중에 가 195표, 부 100표로 가결이 됐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가 202표, 부 88표로 그리고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두 사람 모두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두 사람 모두 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로 최종 판단이 넘어가게 됩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의 입장이 나왔네요.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른 입장을 류정아 기자가 좀 전해주시죠. 일단 그 입장을 전해드리기 전에 표 분석을 조금 먼저 해드리면요. 이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가결이 195표니까 야권 총 합친 192표보다 3표가 더 나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탄핵안에 3표 정도가 더 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가결이 202표가 나왔기 때문에 여권에서 10표 정도가 더 이탈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예. 앞서 의원총회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기를 이 두 탄핵안 모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아까 저희가 연결한 화면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3표 이탈표가 나왔고 조지호 장관의 경우에도 10표 이상이 지금 이탈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고요. 두 사람 모두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당론을 따르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서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에 약간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방금 이 탄핵 소추안에 부결 당론 따르지 않은 의견들이 많았던 것처럼 뭔가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가능한데 아침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그동안 있었던 당내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오전에 대통령의 갑자기 이제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 이 담화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하거나 출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탄핵을 당론으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방금 보시고 계신 이 의원총회장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자리는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고 탄핵을 가결하는 걸 당론으로 하자라고 하니까 더 고성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뭐 강명구 의원 한마디 하시죠. 이철규 의원 뭐 할 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했던 발언 중에 이 대통령 담화를 내란죄라고 단정한 건 섣부르다. 수사 결과가 없고 재판도 없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 이 자리는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건데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성격을 이해하시고 협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는 원내대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좀 나가달라라는 말로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싼 친한계 그리고 친윤계 그리고 대통령 담화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면서 충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박성재 법무장관이 탄핵 소추안 통과 관련해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송구하다. 그리고 다만 탄핵 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앞으로 헌재 탄핵 절차에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됐고요.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가결에 대한 표가 어느 정도 나와서 가결 두 사람 모두 통과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가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도 가결이 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5표, 반대가 86표, 기권이 2표였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찬성 195표는 같은데 반대가 85표, 기권이 2표였습니다. 네, 국회에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국회 상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사회와 또 야당 또 시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29분짜리 윤 대통령의 해명성 대국민 담화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게 어디 있냐 등등 이 내란 자체가 아니라 그리고 계엄령 자체는 정당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잠시 발언 내용 일부 듣고
두 전문가와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네, 이 마지막 문장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라고 모르겠습니다. 국민에게 되물은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걸 국민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먼저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부분이요. 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사로도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1997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있잖아요.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 지금 윤석열 씨는 무슨 소수의 병력이라고 하지만 동원된 거 한번 짚어볼까요? 특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수방사령부 다 동원됐죠. 육군 참모총장은 잡혀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군 지휘부 전체가 지금 일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무슨 소수 병력이라는 말을 하며 그리고 12.12 사건 때 대법원이 명확하게 밝힌 게 그겁니다. 뭐냐면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적 계엄은 계엄 선포 그 자체가 폭동이에요. 자, 오늘 저도 여기로 오면서 한강변을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 너무나 평화롭지 않습니까? 계엄이라는 것은 경찰 병력으로는 치안이 유지되지 않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치안은 낮에는 경찰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예요. 자기 혼자만 지금 너무 그 치안이 교란됐다고 혼자 망상에 젖은 거예요. 망상에 젖은 망상 쿠데타, 망상 계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폭동입니다. 그리고 폭동에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헌문란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폭동 자체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적 관점에서 보면 기수에 가깝지 않느냐. 저도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국회에 모든 군병력을 일치에 집중시켜가지고요. 경찰,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보면 국방부에 있는 조사본부 수사관들까지도 은밀히 파견을 했어요. 그만큼 가용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가용 가능한 모든 수사 병력이나 군병력들을 총출동시켜가지고 국회 봉쇄 작전에 나섰단 말이죠. 이건 명확한 폭동이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수에 가깝다. 그리고 별반 참작 사유도 없다. 왜냐하면 뭔가 그럴싸한 국민 일부라도 조금 납득할 만한 어떤 사유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조차 없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벤치마킹한 게 아마 유신헌법 같아요. 유신 당시에.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계엄령을 선포했다고요? 그때도 역시 평화로웠죠. 어떤 그 소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의 동향이 어떻다는 둥, 앞으로 국가의 급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둥 하면서 계엄을 선포했거든요. 그걸 벤치마킹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마치 박정희가 지금 유신 이후의 박정희, 유신 전의 박정희도 아니고 유신 이후에 혼자 망상에 젖은 독재 권력자, 독재자, 이자가 부활한 것 같은 그런 진짜 그래서 오늘 또 길거리에서 보니까 뭐 딥페이크 같았다. 믿지를 못하겠다. 처음에 이제 계엄 선포를 하는 그 대통령의 모습을 혹시 저거 AI가 조작한 거 아니야라고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그냥 정신병자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예. 전 교수님,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되는 건 소수의 병력, 잠시 투입이라고 했거든요. 소수와 잠시라고 굳이 이 문구를 넣은 것은 향후 법적 대응에서 조금 이렇게 좀 어필을 해보겠다라고 읽어도 될까요? 일단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은 내란죄의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예.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도 않았다. 소수 병력이었다. 2시간짜리였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 개념,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시간도 없고 300명이 절대 그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예. 국회 자체가 지금 몇 명인데 국회의원들이 3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또 심야에 국회 대다수가 빠져나오고 근무를 안 하는 심야에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아니고 또 거기서 만약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면 군 병력이 국회로 가야 될 일이 생깁니다. 왜? 무장 폭동 세력이라든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건 명백하게 그 증언이 나오는 것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빼내라 또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국회의사당 안의 일부를 아니면 전체를 반국가 세력이 즉 무장 세력이라든가 이렇게 장악을 했다. 그러면 군인들이 계엄군이 들어가서 그걸 다시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 기물을 파손하면서 이렇게 그 국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폭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기수입니다. 네.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폭동이다. 폭동입니다. 폭동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질서 교란을 목적으로 지금 동원했지 않습니까? 질서는 있었죠. 유지가 됐죠. 그런데 그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가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심보가 다 보이죠. 뭐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담화를 보던 많은 시청자들이 바로 이 부분,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뭐 황당하다라는 그런 온라인 여론도 있었는데 류정화 기자, 이거 말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했을 것이다. 실제로 내가 뭐 마비를 시키려면 이런 부분들 좀 시민사회에서 반응들이 나왔던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계엄 선포 그렇게 경고성이었다, 별것 아니었다 이렇게 중요성을 좀 낮추는 듯한 발언이었는데요. 이 병력이 병력이 투입된 시간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라면서 진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이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요. 네, 그리고 또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많은 부분 야당 탓으로 좀 돌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야당을 향해서 야당을 지금 그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 마약 수사와 조폭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야당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과도한 좀 지적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부분은 우리가 모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12월 3일에 그 밤에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선포했을 때 그때 그 입장과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선포 후에 그 국가적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당시에 나의 판단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 그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많은 시청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그냥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읽히는 그런 대국민 담화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찰이죠.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국민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 내란죄에서는 우두머리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는데 중요 임무 종사자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다라는 게 명확해지는 구속영장 신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국회에는요, 지금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야당 정치인들도 오전에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충격적인 담화였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추 의원은 어떻게 이를 봤는지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개괄적으로요. 오늘 윤 대통령의 아침 담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반헌법적이고 국민에 대한 또 한 번의 선전포고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반헌법적인 불법적인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써 사실은 내란 범임을 자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자신의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말했지만 통치 행위는 유신 독재의 잔재일 뿐입니다. 비상계엄 같은 그런 수단도 그 실체적 요건과 절차는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방위를 통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의 양심 고백성 증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방위 그 증언들을 많이 봐왔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니까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논리 구조의 모순이 가득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치 행위라고 여전히 믿고 있지만 법률과답지 않습니다. 통치 행위는 현행 헌법에 인정되지 않는 논리이고요. 또 현실 인식에 있어서도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소수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한 경고성이었다 얘기하는 거지만 이미 국방부가 발표했듯이 국회에 난입한 무장 병력은 685명에 이르고요. 전체 동원된 인원은 무려 1,300명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회에는 그 무장한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지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처럼 대통령이 150명이 아직 안 찬 것 같다. 깨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는 발언을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고 또 폭동을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그대로 해당된다. 그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행범이고 긴급 체포돼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강론으로 짚기는 어렵겠지만 앞서 저희도 스튜디오에서 짚어봤지만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이냐라고 국민들에게 담화에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무장 병력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300명이 아니라 엄청난 국회의원은 300명 뿐인데요.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3배가 넘는 병력을 보냈던 것이고요. 또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정한 것은 1시 조금 넘는 시각이었는데요. 대통령은 새벽 3시 반까지 합참 그 지휘통제실에 머무르면서 직접 그 부대 이동을 부대를 빼라고 하지 않고요. 그대로 주둔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마도 2차 계엄 가능성까지도 현장에서 일일이 상황을 타진하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더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예, 내용을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또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공격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국민들에게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약간 호전적이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은 왜 이런 대국민 담화를 내놓았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마도 2분짜리 그 불가피성을 지난번 발표하고 난 뒤에 아마 비분간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탄핵을 가결시키지 않고 철수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정신 나간 발언을 또 길게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어느 국민도 설득되는 국민은 없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오히려 거꾸로 2차 새벽까지 머물면서 지휘통제실에 머물면서 2차 계엄 시도를 일찍이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머문다면 오늘처럼 이런 대국민 선전포고를 계속할 것이고요. 국정은 더욱 수습할 수 없는 정도로 혼란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조속히 국정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본 일부 온라인 반응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네네. 수사를 하든 탄핵을 하든 싸우겠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네. 야당에 대해서 계속 적대화하고 있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군은 그런 네.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밝혔지만 이 정도면 2차 계엄도 네네. 충분히 권한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조금 앞서 나갈 수 충분히 있지만 그런 우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한. 왜냐하면 지난번 그 국회와 그 헌법기관인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여론조사 꽃뿐만 아니라 민주당사에 대해서도 무려 일개 대대병력 250명의 무장군인을 당사를 확보를 시켰습니다. 그 말은 당사 점거를 시킨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우려하신 것처럼 제2차, 3차 계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선전포고한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오늘 담화 내용이 2차 계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정당성을 선포했다라고 추미애 의원은 네네. 분석하셨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는 네. 토요일 2차 탄핵안 표결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까지 찬성 뜻을 밝혀서 총 7명이 찬성을 할 것으로 네네. 현재까지는 나왔는데 표결 결과는 어떻게 네. 예측하십니까? 낙관을 하기에는 이럽니다만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대로 질질 끌면은 국격도 추락하고 경제도 폭망할 것이고요. 민심을 수습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다는 민생을 챙긴다는 그런 책무감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결단을 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의견 들어봤습니다. 연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정민 변호사님, 지금 방금 추 의원은 2차 계엄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담화 내용을 보면 2차 계엄의 정당성을 표한 것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의 견해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 이번에는 활용되지 않았지만 긴급명령권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국군 통수권을 장악하고 있고요. 계엄이 아니더라도 군병력을 실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아니 내란 수괴가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입니까? 그 혼선을 빨리 정리해야죠. 예. 당장 지금 많은 법안들을 누가 공포할 것이며 조약은 누가 체결할 것이며 각 인사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가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우리 헌법에 다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역사 속에서 경험을 다 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여러 번 운영을 했고요. 비록 전직 대통령들이지만 내란죄로 처벌까지 했어요. 이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대로 간다면 혼란은 전혀 없을 겁니다. 당장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면 대통령 권한의 행사에 아무 제한이 없고요. 외국과의 외교, 법령 공포에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 그 질서 있는 퇴진은 퇴진할 사람이 이미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질서를 담보할 수 있는 룰이 없어요. 이 극단의 상황, 이런 혼란 상황에 누구라도 그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그 룰은 헌법밖에 없다고요. 헌법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 후 후속 조치 이것만이
국가를 혼란으로부터 조속히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예.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추 의원은 같은 질문 드립니다. 2차 계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담화 내용이었다라는 취지로 평가를 했거든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휘는 예. 비상계엄 선포 전하고 동일합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엄 선포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른 건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12월 3일 밤에 예. 하고 그 주 토요일 날 탄핵 표결이 부결된 후에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가 거기서 만약 폭력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걸 기화로 진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평화롭게 그 집회를 가지고 잘 해산했기 때문에 그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비상계엄 선포 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엄을 다시 선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론 앞서 국방부 차관이죠.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이 시민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군 지휘관들이 국방위 등에서 국회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일단은 대통령의 담화문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평가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정화 기자, 오늘 대국민 담화문 보면 선관위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차마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선관위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를 비롯한 기관들의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정보원이 이걸 발견하고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했는데 예. 선관위가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걸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장비 일부분을 점검했지만 상황이 심각했고 비밀번호도 단순해서 뭐 1, 2, 3, 4, 5 이런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런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선관위가 방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서 얘기한 부분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 전산 서버 탈취 시도가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오히려 확인됐다라면서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라고 밝힌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네. 당시에 이 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지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한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완강히 점검을 거부했다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고요. 또 보안 컨설팅을 했더니 대통령은 아주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일부 취약점이 발견이 됐지만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가 않았고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난 22대 총선 전에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서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부분이고 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의아했던 게 국회 계엄군이 침투한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지만 중앙선관위까지도 그 시간에 오히려 더 빨리 국회보다 빨리 군인들이 도착을 해서 대체 왜 국회가 아닌 중앙선관위까지 들어갔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설명을 한 겁니다. 핵심적인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였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 그래서 국방장관을 통해서 시스템을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가게 된 거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겁니다. 전 교수님,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렇다고 계엄군을 선관위로 침투를 시켜서 이걸 확인하느냐라는 질문, 저는 뭐 법적으로 이걸 따지지 않더라도
그런 거에선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구나. 예. 근데 아니 저 부정선거 얘기가 많이 나왔긴 했습니다. 뭐 계엄 선포한 이유가 부정선거에 따라서 저는 부정선거는 보통 여당이 하는 것이지 야당이 지도할 수가 없죠, 시스템적으로. 네. 그런데 부정선거에 이뤄서 야당이 여당 108석, 야당이 그 이외가 다 192석을 차지한 그런 걸 주장한다는 게 좀 생각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의혹에서 벗어나려는 이제 북한을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전산 조작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선관위가 협의를 해가지고 들어서 과연 어떻게 해킹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서로 협력을 해야 될 상황이지 그렇다면 지금 선관위 똑같이 종북 반과 세력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예. 본인의 결과라든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반과 세력이고 본인에 반대한다 이런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김정희 변호사님, 예.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을 한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법적으로 만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전략적으로도 정말 미숙하기 그지없어요. 아하.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매우 긴절한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장 뭐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또 망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계엄이 선포되고 어쩌면 해제될지도 모르니까 저 서버만 우리가 확보하면 확실히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어라는 믿음 때문에 예. 그 긴박한 상황에 아무런 실병력도 없고 뭔가 물리력을 갖고 있지 않은 선관위부터 털었다는 거거든요. 저런 자가 국군 통수권자로 있으면 전쟁이 나면 큰일 납니다. 전혀 논리에 맞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하더라도 계엄을 성공시킨 다음에 순차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하면 되지 그 서버가 하늘로 날아갑니까? 땅으로 꺼집니까? 바닷물로 침몰하나요? 그런 전략적 사고도 정말 미숙하기 그지없다. 이것이 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가 뽑은 참모조차 믿지 않고 참모들의 조언에 따라서 각관에게 정확한 임무를 부여해서 그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수장의 기본 마인드 아닙니까? 다 자기가 해요. 세상에 그거 가서 그 서버 탈취하라는 것까지 자기가 시켜야 됩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계엄이 안정화된 다음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으면 됐던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전체가 다 망상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망상 관련해서는 또 보수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시민사회의 그런 의심과 걱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속보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대통령 담화문에서 언급된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앞서 오늘 오전에 지난해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29분간의 대국민 담화 팩트체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음 발언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정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대국민 담화 일부 또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계엄령 발동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서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교수님, 우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야당에 경고하는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야당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전혀 들어볼 적도 없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헌법 77조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담화문 발표 중엔 야당이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야당에다가 헌법에서 권한을 준 게 없습니다. 권한을 줬다면 국회에다 준 거죠. 야당에다 준 건 없습니다. 국회에게 여러 가지 권한을 줬죠. 조약을 체결할 때 동의권도 주고 뭐 국무총리라든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할 때 임명 동의권이라든가 또 탄핵소추권도 이거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다만 그럼 이 국회의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 국회는 어떻게 소근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대통령직을 거의 2년 가까이 수행할 때쯤 총선이 돼서 이런 구도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본인이 사실 여당의 응해로서 본인이 대통령 2년 지났는데 국회 구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본인도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모든 책임을 야당한테만 떠넘기고 있는 그런 발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계엄령 발동 목적을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는 것 그리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고 계엄이라는 건 없고요. 자기가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이 맞고요. 헌법은 분명히 국가 비상사태라고 그 요건을 정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신 이상사태예요.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물론 계엄령 발동 권한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보장하고 있지만 이걸 헌법 틀 내에서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헌법적 틀 내에서 행사했다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계엄권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요건에 안 맞고 목적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내란죄로 부르는 거죠. 헌법 제77조 저희 그래픽을 준비해놨는데 다시 한번 이걸 함께 보겠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요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일 때 발동하면 헌법의 틀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께서 평가하시고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과연 12월 3일 그 전까지의 국내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였느냐? 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87년도에 60항쟁 당시에도 많은 국민적 저항들이 있었죠. 시민항쟁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지금 12월 3일 돼가지고 또 지금 대통령이 언급한 그런 이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는데 판사 겁박, 검사라든가 행정부의 탄핵, 예산안 삭감, 그다음에 또 선관위 북한 해킹에 대한 건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사유가 하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밝힘으로써 얘기하면서 오히려 비상계엄을 발표할 사유가 안 됐다는 걸 대통령 본인이 지금 자꾸 자인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김정인 변호사님 짧게 여쭙겠습니다. 3일 밤 10시 23분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때 자신이 계엄령 선포하는 그 이유와 지금 밝힌 내용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계엄 발표할 때 담화가 결국 국회 장악을 그대로 드러낸 거고 그것이 내란을 내가 하겠노라. 내란 선언문이다. 쿠데타 선언문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엄은 경찰을 통해서 치안 유지가 안 될 때 하는 아주 최악의 수단인 건데 이건 뭐 사회 질서가 결혼된 적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로 치안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은 고사하고 지금 우리나라 치안에 굳이 경찰이 나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안정된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서 지금 사회 혼란을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고 해서 야 이게 국가가 비상사태야.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혼자만 지금 비상사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적했듯이 망상적 비관주의자.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본인 개인의 정신 이상 사태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예, 헌법적 틀 내에서도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두 분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JTBC 뉴스 특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되돌린다. 필파워 900의 힘으로 어떤 추위도 따뜻하게 어떤 겨울도 우아하게 G900 K2 슬립.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새로운 면도로 익숙함을 밀어내다. Boys Be Slick. Slick. 건강 챙기면서 다이어트 하셔야죠. 체지방 감소와 혈압, 혈행, 혈당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중년 건강 다이어트 버닝 올로지 올인원. 누가 하든 성공할 수 있어요.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네, 오늘 도움 말씀에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정민 변호사, 정치부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특집 5대0 라이브에서 계속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